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잠시 후 11시 29분부터 우리나라와 나사가 공동 개발한 태양 코로나 관측 장비인 코덱스가 발사가 됩니다. 이번 미션은 카고 드래곤이라고 해가지고 우주정거장에 보급품을 전달을 하는 건데, 보급품을 전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측 장비들, 실험을 할 장비들을 함께 실어서 올려보내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주정거장에 도킹을 하는 거고, 오늘 이것과 관련하여 과연 코덱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사할 스페이스X의 팔컨 9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발사했던 카고 드래곤의 모습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밤에 발사를 하게 됐죠. 현지 시간으로는 밤 9시 29분에 발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카고 드래곤의 모습입니다. 저 앞쪽이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서 저기 부분이 이제 우주정거장과 도킹이 되면서 우주정거장에 지금 머물고 있는 우주인들을 위한 보급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이 실험을 하게 될 여러 관측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주정거장에 설치를 하고 또 내부에 들여놔야겠죠. 이런 모든 장비들이 다 오늘 저 안에 실리게 됩니다. 오늘 발사할 스페이스X의 팔컨 9 로켓인데요. 이번에 발사되는 1단 발사체는 이번이 5번째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5번째 재활용되는 발사체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드래곤 스페이스크래프트, 이건 카고 드래곤이고 이것도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5번째 재사용되는 거고요. 우주정거장에 올라가면 약 한 달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한 달 정도 머물 예정이어서 천천히 이 모든 것들을 운반을 하고 완료된 후에 지구로 복귀를 해서 다음 미션을 위해서 또 재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게 방금 보셨던 우리 한국천문연구원하고 나사가 공동 개발한 코덱스라는 장비입니다. 태양 코로나를 관측을 하는 장비고요. 코로나의 온도와 속도 그리고 밀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비가 오늘 실려서 올라가게 되고요. 발사는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발사를 하고요. 아주 유명한, 그리고 가장 많이 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39A 발사대에서 오늘 발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카고 드래곤이 올라오면은 이것들을 이제 맡아서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2명의 우주인이 있죠. 여기 버치 윌모어라고 하는데, 베리 윌모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지난번에 보잉 우주선을 타고 한 2주 정도 임무를 수행을 하고 내려왔어야 되는 분인데 갇히셨죠. 보잉 우주선이 무인으로 기환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머무르면서 이런 임무를 수행을 하시게 된 분입니다. 그래서 베리 윌모어, 그 다음에 닉 헤이그, 이 두 분 다 테크니션들입니다. 이 플라잉 엔지니어라고 해서 이번 임무를 담당을 해서 장비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급품을 이송하는 담당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코덱스 설치를 하는 것 이외에도 되게 많은 과학 장비들이 이번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것들이 설치를 해 있는지를 보면은, 이거는 아르테무스라고 하는 남극에 살고 있는 이끼입니다. 남극에 살고 있는 이끼로 우주 방사선 실험하고 그 다음에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잘 자라는지를 실험을 하는 이 실험도 일어납니다. 방사선, 우주 방사선하고 무중력 상태가 동시에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우주 환경 요소가 식물의 생리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이라든지 이런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아마 미래 우주 탐사에서 생명 유지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시스템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같이 생겼나요? 이 안에는 되게 다양한 금속 물질들, 그 다음에 유기체들이 실려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주관을 하는 유로 머터리얼 에이징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이 다양한 재료들이, 되게 다양한 재료들이 우주 환경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에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치자면, 생명체로 치자면 노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는 건데요.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가 주도를 하는 유럽 15개의 기관에서 엄선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의 우주 환경 적응성을 테스트를 하고요. 또 유기물 샘플들이 지구 대기에 보호막 없이 직접적인 우주 환경에서는 우주 자외선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변화되고 분해되는지를 관측을 하는 실험 장비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주에서 여러분들 막 우주 쓰레기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작은 미세 유성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주선 외벽에 충돌을 하면 구멍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임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승무원의 안전을 위협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주에서 긴급 수리를 할 수 있는 콜드 웰딩이라고 하는 이 장비, 그러니까 물질들을 2개를 이렇게 붙여서 용접을 하는 그런 장비 실험도 이번에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미션들을 오늘 통칭하는 이번 미션의 휘장입니다. SPX-31 208-5 208은 이번에 카고 미션에 그 사용되는 우주선의 이름이고요. 31은 임무 미션의 번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고 드래곤이라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용 모양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봤던 마리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드아이를 표현해서 여기 왼쪽에는 카고 드래곤이 뚜껑을 열린 모습,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죠? 아까 우리나라와 나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장비가 관측을 하는 모습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금속 물질로 차갑게 표현이 돼 있죠. 차갑게 표현이 된 거는 아까 말한 콜드 웬드, 그리고 금속 모양으로 표시를 한 거는 아까 말한 금속 테스트. 이 휘장에는 이 임무의 미션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는지 이 휘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번 임무가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보면은 이제 알 수 있겠죠. 이번에 사용될 카고 모습입니다. 총 961kg의 보급품이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임무를 하는데도 917kg, 거의 1톤 가까이 2톤 가까이가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 유영을 하기 위한 장비도 171kg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로봇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붙일 하드웨어들이 238kg가 실려 있고요. 컴퓨터 장비들이 20kg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께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발사를 하고요. 1단 발사체는 스테이지를 분리를 하자마자 다시 자세 전환을 해가지고 부스트 백번을 한 다음에 들어와서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착륙하는 모습은 잠시 후 한 8분 이내, 발사 후 8분 이내에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분 정도 후에는 이렇게 카고 드래곤이 분리가 돼가지고 발사 후 13시간 후에, 오늘 밤에서 새벽 넘어가는 13시간 후에 우주정거장과 도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발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고 분리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우주정거장을 따라잡는 거죠. 우주정거장 속도를 따라잡으면서 상대 속도를 거의 0으로 맞춘 다음에 잘 이렇게 가지고 뚜껑 열고 이런 식으로 우주정거장에 도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정거장에 도킹을 한 후에 과연 우리 관측 장비 코덱스를 어떻게 꺼내는지,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우주정거장에는 저렇게 로봇팔이 있습니다. 저기에 물건들을 꺼내고 하는 로봇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로봇팔을 먼저 움직여 보는 거죠. 로봇팔이 잘 제대로 작동을 하나, 어떻게 되나, 뭐 원하는 대로 움직이나, 이런 식으로 한번 다 한 다음에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꺼낼 세팅을 다시 한 다음에 지금 팔 하나 나오는 거 보죠. 그래서 팔 하나 나와가지고 이제 안에 저런 식으로 관측 장비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저 관측 장비를 직접 저 로봇 팔을 통해서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우리 실려있죠? 저 코덱스, 우리 코덱스 관측 장비를 저렇게 팔 하나로 먼저 들어 올립니다. 캐나다 우주국이 개발을 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꺼내죠. 하나로 붙잡고 있으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다른 팔로 하나 더 붙잡습니다. 그래서 다른 팔로 두 개를 동시에 붙잡습니다. 이렇게 붙잡은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부터가 되게 신기한데, 로봇 팔이 저기다가 일단은 임시로 붙여놓습니다. 저기다가 관측 장비를 붙여놓고 로봇팔이 저 아래 달려있는 건데 저 위로 이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저기다가 갖다 붙이고 저 아래에 붙어있던 팔을 뗍니다. 그래가지고 로봇팔을 계속 움직여요. 위치를 바꿔요. 그래서 저 위에다 붙인 다음에 이제 로봇팔이 아래에 있던 로봇팔이 위로 올라왔죠. 네, 로봇팔이 위로 올라와서 이제 아까 임시로 붙여놨던 그 장비를 가지러 갑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옛날에는 다 사람이 하던 건데 위험하니까 요것들을 이제 다 로봇으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설치될 지역에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갖다 붙입니다. 하나 떼고 이제 하나로 이용을 해가지고 붙일 장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 잡은 다음에 갖다 붙이죠. 저기 위치할 장소는 이미 우주인들이 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기다 갖다 붙이고 되면은 이렇게 임무가 완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네, 이제 4분 25초 정도만 있으면은 우리나라 장비가 실려있는 코덱스가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무는 위성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주 정거장에 보급품을 전달을 하는 임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태양 활동이 활발해진 거랑 이상 기후랑도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예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기는 할 건데 그렇게 많은 연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해진 거는 평균적으로 매 11년마다 흑점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2025년이 흑점이 활발해지는 극대기예요. 극대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폭발이라든지 흑점에서 여러 가지 태양 활동이 불규칙한 태양 활동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흑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럴 위험들이 많아지는 거죠. 연료를 물어보셨는데 이 연료는 우리 스타쉽 방송할 때 보셨죠? 스타쉽은 메탄하고 산화제를 쓰는데 여기는 케로신을 씁니다. 케로신을 쓰는 이유는 여기는 아무래도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물론 이것도 바뀌어가기는 할 거예요. 근데 케로신은 이거는 조금 경제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케로신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몇 번째 재활용하는 부스터인가요?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발사체는 5번째 재활용하는 발사체이고 위에 지금 카고 드래곤 저분이죠. 5번째. 둘 다 5번째 재활용되는 발사체와 우주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죠. 10, 9, 8. 자, 이제 발사를 합니다. 네, 발사 시작했습니다. 와. 항상 봐도 진짜 이 발사 장면은 대단해요. 현지 시간으로 밤 9시 29분이다 보니까 현지 시간으로 밤 9시 29분이다 보니까 발사하는데 밤이죠. 현지는 밤입니다. 올라가고 있죠. 발사 30초가 지났습니다. 워낙 아래에 그 발사 불꽃이 밝다 보니까 지금 동체는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왼쪽에 속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시속으로 엄청 빨라집니다. 1분이 조금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맥스 Q라고 하는 발사체가 가장 많이 압력을 받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지금 발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7km 상공이죠. 8km 상공입니다. 지금 이제 음속을 돌파를 했고요. 네, 음속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제 맥스큐라고 해서 우주 발사체가 가장 압력을 많이 받는 순간을 무사히 돌파를 했습니다. 맥시멈 다이내믹 프레셔라고 그러죠. 네, 동체가 압력을 제일 많이 받는 순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잠시 후면은 이제 1단 발사체 분리 장면까지 갑니다. 시속 3,000km가 이제 돌파를 했죠. 고도도 30km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MECO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메인 엔진 컷 오프라고 해가지고 1단 엔진이 꺼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단 엔진이 저기서 분리가 컷 오프하고 분리가 되면은 1단은 착륙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분리가 됩니다. 이제 내부 장면이죠. 네, 스테이지 세퍼레이션 됐습니다. 와, 저 밑에 불꽃 저 보이시죠? 지구 야경. 네, 지구 야경 보입니다. 세컨 엔진 스타트 SES-1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제 고도로를 향해서 다시 올리고 있죠. 오른쪽이 2단의 모습이고요. 1단의 모습은 왼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고도는 잠시 올라가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잠시 올라가서 위치를 자세를 바꿔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105km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0km 근방에서 자세를 제어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금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부스트백을 하는 엔진을 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껐죠. 네, 자세를 잡아서 다시 돌아오는 엔진을 끈 겁니다. 2단은 1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아올 거고요. 한 5분 정도 후면은 착륙을 할 예정입니다. 총 10분 정도면은 전체적인 미션이 이번 발사 임무가 종료가 됩니다. 시속 11,000km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1단 부스터는 이제 떨어지고 있죠. 엔트리번 지금 켰습니다. 왼쪽에 있는 엔트리번 지금 켜진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트리번 이제 꺼졌죠. 저기 보면은 저기 랜딩 레그 보이시죠? 핀하고 랜딩 레그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저건 핀이고요. 방향 잡는 거. 와, 아래쪽에 보면은 저 아래 불빛들이 보여요. 그죠? 마치 밤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면은 야경 보이듯이 그런 야경이 저 아래 보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쪽이죠. 네, 이제 1km 상공입니다. 네, 랜딩번 켰죠?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땅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 사이에 2단은 2만 킬로가 넘었습니다. 네, 돌아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다시 봐도 너무 놀라워요. 그냥 너무 사뿐히 착륙하지 않습니까?
너무 사뿐히 착륙해서 저분들은 이제 감흥도 받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성공. 이 와중에 2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SECO라고 하는 것은 Second Engine Cut Off라고 합니다. Second Engine Cut Off. 이제 이 불이 꺼질, 이 엔진이 꺼지는 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8분 40초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잠시 후에 이 엔진이 꺼질 예정입니다. 네, 8분 40초에 엔진이 꺼졌습니다. 네, 엔진이 꺼졌고요. 엔진 꺼진 거 확인이 됐고, 이제 한 1분 후면은 지금 1분 후면은 이 위에 카고 드래곤이 분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카고 드래곤이 분리가 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오늘의 임무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는 27,000km에 지금 맞춰져 있죠. 고도는 200km 상공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분리가 되죠? 네. 카고 드래곤 분리가 됐습니다. 아까 지금 떠나가는 모습 보셨죠? 이제 카고 드래곤, 우리 나사와 한국천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코덱스가 실려 있는 카고 드래곤이 이제 우주 정거장을 향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정 궤도를 이제 지구를 계속 돌면서 궤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한 400에서 500km 상공 사이에 있는 우주 정거장과 도킹을 앞으로 13시간 후에 하게 됩니다. 2차 추진제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2차 추진제의 재활용을 하는 데 들어가는 기술과 재활용을 하는 가격이 그냥 만드는 가격과는 조금 달라요. 2차는 그냥 만들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우주청 산하에 있는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가 동시에 개발한 태양 코로나 그래프,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과학 장비들이 담겨 있는 우주정거장 보급 임무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3시간 후에 아마도 카고 드래곤이 무사히 도킹을 할 것이고, 13일 후에, 지금부터 13일 후에 아까 보여드렸던 코덱스 태양 코로나 관측 장비가 아마도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 설치되는 과정도 생중계를 한다면, 또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여러분들께 관측 장비 설치하는 모습도 생중계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